오늘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 지역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며 강남구가 12주 만에 플러스 전환하는 등 분기점에 섰습니다. 시장 전체가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세 가지 상승 국면 속에서 공급 부족과 수요 압력이 격화하는 복합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과청령 마장 개발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오피스텔을 단기 공급 카드로 꺼내는 긴급 대응에 나섰으나 단기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28% 올라 직전 주 대비 2배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강남구는 12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이후 급매물 소진과 집주인의 버티기, 전략 복귀, 그리고 호가,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시장 사이클이 재가동된 결과입니다. 특히 강북구 전용 83-4mm 호가는 한 달 새 7천만 원이 상승했으며 상급지 확장형 주거벨트가 형성되면서 강남권 진입장벽으로 인한 수요 분산 효과가 뚜렷해졌습니다. 코스피 상승으로 인한 자금의 부동산 영머니 무브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른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개입의 효과는 점차 반감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으며 전세 수급 지수는 180을 돌파해 2021년 전세 폭등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전세 매물 잠김과 임대차 보호법 완화 정책의 역풍으로 전세 공급은 이중 압박을 받고 있으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대기 중이라 전세 물량 추가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전세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 전환을 고민하게 되고 이는 다시 매매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단기 해소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태릉골프장과 과청영 마장의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고 강서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내년에 2,900호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단기 공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2029년 착공 시점에서는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추가로 소요돼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되어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고 소액대출까지 전수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조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 확대와 대출 관리라는 투트랙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급 효과에는 시차가 크고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지역별 흐름을 살펴보면 강남과 용산은 급매물이 완전 소진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상승 동력을 재가동하는 상황입니다. 성수동의 후광 효과로 금호동과 자양동 재개발 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10평대 빌라가 15억 원에 거래되는 등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북과 중저가권에서도 상급지 확장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강북구 전용 84mm 2D 호가에 7천만 원, 급등이 그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강제 경매 물량은 강서 등 외곽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어 핵심지의 가격 상승과 외곽 부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양면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리 등 비규제 인접 지역의 수요 풍선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동탄과 평택 등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 직주 근접 단지 청양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중도 해지 건수도 올해 1분기에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집값 추가 상승 기대에 따른 시세 차익과 증여 전환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방시장은 지역별, 입지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은 반도체 산업 수혜가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 효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분양도 계속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영남권의 대구, 구미, 울산은 신축 아파트와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연속 기록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구 전체 주택지수는 108주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하락하는 약세가 지속되어 수도권과 영남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일자리 기반 산단과 직주 근접 단지 청약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입지가 부족한 단지는 여전히 외면받으며 지방 내 지역 간 격차가 지역 대 지역이 아닌 입지 대 입지의 구도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요자와 거래 흐름에 대해서는 전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 전환을 고민하는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값과 매매값이 함께 오르면서 주택 선택 폭이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코스피 상승에 따른 자금의 부동산 재유입, 이른바 영머니 무브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자산 가격 급등 후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일부 나타냅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총량 규제 강화로 억제되고 있으나 실수요 심리는 이미 상승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비아파트 유형인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거래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 부담을 피해 하위 유형 시장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와 금융 측면에서는 허위 거래 신고, 집값 담합, 사업자 대출 유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진행 중이며 6월 말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츠 시장은 K리츠 지수가 한 달 사이 10% 이상 하락해 코스피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 조달 여건과 재무 건전성에 따른 옥석 가리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에서는 중견 건설사와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세계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재무 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증가하며 하나은행이 일본 부동산 투자 자문 협력에 나선 점도 눈길을 끕니다. 다만 과거 정책 번복과 양도세 유예 종료 반복으로 인해 시장에선 버티면 결국 풀어준다는 학습 효과가 확산돼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 규제만으로 시장 심리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 흐름을 요약하면 공급 부족과 수요 강세가 맞물리면서 매매, 전세, 월세 모두가 동반 상승하는 3중 고가 국면에 접어들었고 정책 신뢰 저하로 인한 심리적 상승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의 단기 공급 대책이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금융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 간의 조율 필요성이 짙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가격 반등과 인접지역 수요 확장, 전세 대란 가속화 및 재건축 이주 수요 대기는 당인의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지방시장에서는 지역과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점차 심화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로는 첫째, 7월 예정된 세제 개편안으로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방향이 매물 출회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 만일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온다면 현재 부동산 상승 심리의 유일한 제동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검토 중인 오피스텔 단기 공급 방안이 실제 실행으로 전환되는 속도와 규모에 따라 공급 부족 해소 여부가 가늠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이처럼 3중 상승과 공급 부족이라는 복합적 흐름 속에서 정책과 수요 심리가 충돌하며 다소 불확실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